5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재무상태에 표시되는 당좌자산을 갖다 선택하라네요. 그럼 당좌자산은 여러분이 계정 외웠던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죠. 당좌자산에 뭐 있었느냐면 우선 통합계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 투자 자산, 세 번째로는 매출 채권, 그다음에 기타 채권. 지금 통합 계정으로만 일단 나타내고 이 안에 있는 계정 과목들은 여러분이 벌써 우리 수업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금액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첫째, 현금이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예금,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단기 내내 외상 매출금. 예수금은 지금 부채죠. 예수금이 또 계정이 부채인지 모른다면 이 문제 또 틀리겠죠. 지급어음도 얘는 매입, 채무죠. 단기 대여금은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속해 있었죠. 요 네 가지네요.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그러면 50만 원에 60만 원, 110만 원, 12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118만 원. 요게 되겠죠. 다음 6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선 지폐하고 주화는 제가 통화라는 용어로 불렀었죠. 지폐하고 주화는 일단은 통화라고 쓰는데 통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여기 통화대용증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통화대용증권은 지금 여기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폐하고 주화하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자기합수표도 우리가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편한 증서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그렇죠. 여기 수입인지 이게 답이네요. 수입 인지하고 수입 증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같이 써놓을게요. 수입인지, 수입 증지. 그다음에 또 뭐 있었느냐면 우표 같은 것도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은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다음에 수표인데도 불구하고 문의는 수표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선일자 수표라고 부르는데 이 선일자 수표는 오늘 들고 가도 수표임에도 불구하고 돈 안 줘요. 그래서 얘는 선일자 수표도 통화대용증권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7번 문제. 여기 상품 계정에서 지금 매출원가하고 기말재고의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과대평가, 과소평가를 설명했었거든요. 매출원가 얘는 비용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재고 얘는 자산을 나타내는데 지금 기말재고인 자산이 증가하면 비용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계정들이 이익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본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하나 둘셋넷 자산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 이런 네 가지들은 그냥 방향이 같이 움직인다 그랬었죠. 자산이 감소하면 이익도 감소하고 자본도 감소하고 법인세 비용도 감소해요. 얘 비용하고는요, 얘 반비례 관계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기 내용 들어갔다가 좀 맞춰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대요.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이익도, 자본도, 법인세 비용도 같이 움직인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얘는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자산 과소평가하면 비용은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는 과대평가, 과대계상이 될 것이고요. 또 단기순이익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가 되겠죠. 여기 이익관계라 그랬으니까.
그럼 1번은 틀렸네요. 2번 우선 과대기 상된 것을 찾아야 되니까 예. 자, 단기 순이익은요. 이익은 과속이 생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라고 그랬었고 여기 자산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자본 또는 법인세 비용 또는 비용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알게 되면 이 대소관계 즉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금방 파악되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럴 때 잘 활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예, 됐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돼야 할 보조부가 아닌 것은 그런데 이러면 또 장부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되겠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우선 장부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 회계상의 장부는 크게 주요부하고요.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나눈다 했었거든요. 주요부에는 여기 분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계정 원장이 있어요.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부에는 크게 보조기입장하고 보조기입장하고요. 보조기입장이 또 뭐가 있었었나?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당좌 수표 출납장 뭐 이런가요? 그 다음에 받을 기입장, 지급 기입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출장, 매입장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원장도 있다 그랬었죠. 보조 원장에는 첫 번째 매출처 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입처 원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품 재고장. 예, 지금 이렇게 장부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우리 회계상의 장부는 크게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부에는 우리 지금 여기 흔히 그 회계 순환 과정에서 배웠던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가장 중요한 장부이고, 그다음에 보조기입장은 성격이 지금 업무일치 성격을 갖고 있는 장부들이에요. 얘기 드렸고, 보조원장은요 제3자하고 대조 기능이 있는 저기 장부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장부의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 여기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보조부 아닌가 한번 찾아보래요. 그럼 한번 여기서 찾아볼게요. 상품 60만 원을 매출했대요. 상품이 매출됐으면 여기서 매출장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매출장 여기 나와. 왜? 매출했으면 나갔을 테니까. 매출장은 상품이 나간 거를 기록했으니까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출장이 기록됐다면 매출장하고요, 요 매입장 두 개를 합쳐 놓은 장부가 여기 지금 상품 재고장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상품 재고장은 그래서 지금 창고에 재고가 얼마까지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장부란 뜻이죠.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매출장 나갔을 때 기록이 됐을 것이고, 상품 재고장에도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영향을 받겠죠. 얘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를 회수했다 그랬으면, 우리가 당좌 수표를 회수했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한 수표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발행했던 수표 당좌 예금 당좌 수표 출납장이라는 것에 당좌 예금이겠죠. 당좌 수표 당좌 예금 출납장에 얘가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금이라는 게 계정에 나타나 있나요? 안 나타나 있나요? 전혀 없죠.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썼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냐면은, 지금 이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는 용어를 거래처가 지금 뭐죠?
아니지. 제가 말 잘못했네. 동점 발행했다면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 현금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현금 들어가고 상품 재고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출장 이렇게 들어가겠죠. 당좌예금 출납장은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했다는 뜻.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한테 현금. 그래서 여기 거래처 또는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 회사를 갖다가 우리는 당점이라고 불러요. 당점은 우리 회사.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까요? 9번은 다음의 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 아닌 거 어떤 게 눈에 딱 보이나요? 감가상각 대상 아닌 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죠. 유형자산.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유형자산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형자산 아닌 것은 이런 거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겠죠. 유형자산 아닌 거. 지난번에 우리 연습할 때 유형자산은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차량, 운반구 또는 기계장치, 비품, 기계장치, 구축물은 거의 안 나온다 그랬었죠. 구축물은 건물 아닌 것들을 갖다가 다 구축물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면 건물 나왔고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다 나왔죠. 임차보증금은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9번도 설명해 드렸고요. 자, 1은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인데 유형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 그랬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 드릴 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죠.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선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부대비용 구분해서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켜 주세요. 그랬었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건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여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자본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라 그랬었고요. 비용 중에서도 어떤 게죠? 만약에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에 비용을 썼다 그러면은 얘는 수선비라는 계정 사용하라고 그랬었고요. 수선비 또는 차량과 관련됐을 때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이슈가 뭐였다고 설명해 드렸었냐면 두 번째는 감가상각비라고 그랬었잖아요. 감가상각비 3요소 취득원가하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하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였었죠. 이거를 알면 우리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정액법으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연수 합계법이라는 것도 배웠고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감가상각비들을 한번 쭉 검토해 봤단 말이죠. 유형자산은 이렇게 사용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시험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유형자산의 처분 과정 문제를 갖다가 다뤘었죠. 처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록하라고 얘기해 드렸었느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를 처분한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그때 예를 들었던 금액이 500만 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비용화됐던 거 감가상각 누계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부가액은 지금 1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100만 원. 근데 이 장부가액의 100만 원짜리 차량 운반구를 예를 들어서 80만 원에 이렇게 판다고 하면 처분한다고 하면
장부가액과 우리가 처분하는 금액이 좀 20만 원 차이 나죠. 20만 원은 우리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었고, 여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에서 20만 원 기억을 먼저 해두세요.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얘는 이름이 뭐였다 그랬어요? 그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를 전 시험 문제에서 원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회계 1급 이제 문제 있다 기출 문제 드리면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르고 이 회계 처리하라고 나온단 말이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차량 운반부 우선 자 여기다 표시부터 해놓을게요. 자 회계 처리하는 순서 차량 운반부 얘부터 1번이에요. 1번 얘는 지금 여기 유형자산 처분하니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대변에다가 차량 운반부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도 자산 없어지니까 그동안 비용 처리했던 거 얘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얘는 차변에다가 써준다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얘죠. 세 번째 얘를 갖다가 유형자산 처분한 금액, 뭐 돈을 실제로 나중에 보통 밟는다고 하니까 계정을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는 거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게 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20만 원이 딱 차이가 나면 회계 처리 잘했네 이렇게 보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갖다 제가 여기다 해보게 되면 차변에 여기 차변에다는 감가상각누계 4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차량 운반구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 아직 한 달 뒤에 준다 그랬으면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미수금은 얼마 준다 그랬으면 80만 원 준대요. 자, 이번에는 전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금액이 차변에 오히려 20만 원 부족하죠. 그럼 이거 뭐였겠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20만 원 이렇게 쓰게 되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나오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이유 별게 있겠어요? 시험 문제 100% 출제되니까 자꾸 눈에 익혀두시라고 써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번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그랬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자산이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 안 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자산 처리하라 그랬는데 자산 처리를 안 했으니 그럼 얘는 과소평가됐겠죠.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지금 비용이란 뜻이잖아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얘는 지금 비용으로 그래서 처리했다는 뜻이죠. 그죠? 자산 처리해야 될 걸 자산 처리 안 하고 비용 처리했다 그러니까 비용은 자산하고 얘는 반비례해서 움직이기로 했었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또 뭐 있다 그랬었어요? 이익도 같이 움직이죠. 또 자본도 같이 움직이죠. 또 법인세 비용도 같이 움직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배워놨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자산이 감소한다면 여기 뭐가 자산은 증가하고 자산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한다 그랬죠. 1번 틀렸네요. 2번 자산은 그러니까 답은 자산 감소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거기 해당되는 거 두 개밖에 없죠. 자산은 감소하고 이익은 감소한다. 여기 보니까 자산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죠?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현정씨 어려워? 이해됨?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기존 과목 중에서 재무제표상 분류 기준 항목이 다른 거, 성격 다른 거 좀 고르라는 얘기죠. 이건 뭐 기정을 외웠어야 게임이 되는 거고, 또 기정을 외웠다면 문제될 것도 없겠죠. 자, 예수금은 부채, 미지급금 얘도 부채, 미수수익 얘는 미수금 수익이니까 얘는 자산 계정이죠.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얘도 부채. 답은 3번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한번 쫙 훑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회계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여기 회계 2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문제 나오죠. 차변 계정 과목은 뭐가 되죠? 자, 기업주가 매출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외상 매출금은 회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현금으로만 현금을 회수한 것만 한번 먼저 해볼게요. 차변에 지금 현금 이렇게 1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고요. 현금 100만 원이 왜 생겼어요? 그럼 대변에 지금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면서요. 그럼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 현금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되면 이 현금은 회사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근데 이 회사로 이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이거를 갖다가 누가 우리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 계정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인출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해 와야 될 게 현금이 아니라 인출금이 대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회계 2급에만 나와요. 아시겠죠? 다음 13번 문제. 자, 이번에도 잠깐만 복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13번 문제는 여기요 수익의 이연이라는데 제가 수익 또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쓴다면 여기 수익 비용의 이연은 제가 선불이라고 그랬었죠. 선불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수익 비용 이연이 손익의 이연에 대해서 선불 계정에서 쓸 수 있는 건 돈을 먼저 지급했거나 돈을 먼저 받은 거겠죠. 돈을 먼저 지급했으면 선급 비용이라고 쓸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먼저 받았으면 선수 수익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수익 비용의 예상이라고 불렀던 기정은 얘는 의미 자체가 후불이라 그랬잖아요. 줄 거 받을 거 아직 돈 주지 않고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라 했었죠. 아직이라는 계정이니까 내가 줘야 될 거 아직 못 줬다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써야 될 거고요. 받아야 될 거 아직 못 받았다면 미수 수익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문제를 보세요. 여기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이연이라고 얘기했으니 여기 이연이라고 쓴 것 중에서 수익과 관련된 것 이 하나밖에 없네요. 선수수익. 그죠? 자, 여기 해당되는 계정 과목 뭐예요? 선수수익. 이게 답이네요. 그죠? 이렇게 손익의 이연 비용 이론 문제로서도 이 용어들을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처음 회계 2급만 배우신 분들은 이것도 어렵게 느낄 수 있더란 얘기예요. 자, 다음에는 14번 문제예요. 다음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라고 물어봤네요.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라고 했고요. 저 공과금에 해당되는 건 대표적인 게 적십자회비도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있죠.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그다음에 각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협회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미용사는 미용사협회, 외식업은 음식점들 있잖아요. 외식업 협회 이런 협회비 같은 것도 여기 공과금에 보편적으로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 계정은 세금, 공과금 두 가지 계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첫 번째 거 얘는 적십자회비는 공과금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재산세라고 나와 있네요. 재산세는 세금에 관련된 거죠.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얘는 그래서 재산세는 세금 계정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세금 계정이고 건물 구입할 때 취득세 얘는 건물 구입할 때 내는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계정이 아니라 취득세하고 등록세인 경우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세는
얘는 취득할 때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계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여기 건물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낸 것이니까 얘는 건물이라고 기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건물 세금과 원가 계정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봤던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손익계산서 정액법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어저께도 저기 문제에서 풀어봤던 여기 감가상각을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취득원가는 지금 1,100만 원이래요. 취득원가 1,100만 원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잔존가치는 100만, 잔존가치도 얘는 100만 원. 그럼 제가 이렇게 뺀 금액을 우리 정액법에서 얘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감가상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1,000만 원. 자, 얘를 갖다가 내용연수 몇 년? 5년으로 나눈대요. 내용연수 5년이라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나누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감가상각비는 매년 2월 2일이고 취득 시기가 1월 1일이니까 200만 원 전체가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이 답이 될 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답을 보면 200만 원 있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2에 지금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 문제 다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종료 누르고요.